안녕하세요. 내신 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21강 주제 변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 불일치 문제만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자, 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1강에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이 문제들을 좀 오랜만에 푸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제를 좀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21-2번은 이제 유전적 요인과 어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스트레스 리스폰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기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 글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굉장히 높게 사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그리고 초기의 경험이라는 거는 이 어린 시절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초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3번이 맞겠죠. 성체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에는 유전적 요인과 초기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 거의 이 글에서 주제를 쌤이 잡아놓은 거를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성체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 뭐 어미돌봄의 차이 이런 내용 아니고 낮은 어미돌봄을 제공받는 새끼들은 성체되었을 때 높은 스트레스 반응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일치불일치가 아닙니다. 성체동물들은 낮은 어미보다 길러진 어미에 더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 형태에 보인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글 안에 내용이 있을지언정 요지로서는 3번이 맞고요. 다음 글의 주제에 잡아보는 21-1번을 변형한 2번 문제입니다. 21-1번이 가장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말 다른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글은 빅데이터, 이제 전통 데이터와 비교를 하거든요. 전통 데이터와 그리고 여기 설명하는 빅데이터에 구별되는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글이고 특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잡아놓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빅데이터의 원칙이에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원칙은 아니고 다음 빅데이터는 자동적으로 기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주제로 나쁘지 않고 3번은 빅데이터의 탁월성,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탁월성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일단 빅데이터가 사람과의 교류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다음에 이 데이터 세대, 데이터 생산 방식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글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2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자, 3번. 이 함축음의 문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Looking under the right이 의미하는 것. 다른 학교에서도 다양한 학교에서 이 문제를 활용을 했고, 그래서 밝은 빛 아래에서만 관측을 한다. 이 부분을 문제로 많이 냈거든요. 자,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이 과학자들 또는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찰하기 어려운 것을 연구하는 것에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쉬운 것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looking under the light이 바로 쉬운 것만을 관측하려는 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시간을 보내는데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에만 보낸다 이거지. 쉽게 관측되는 것을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해결하기 아니고 디스토팅하는 건 뭐예요?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하기 어려운 대상을 왜곡하는 거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연구해라라는 글인데 여기서는 looking under the lines은 반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5번이 맞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문제도 많이 활용이 됐어요. 자, 이건 이제 동물의 습성 얘기고요. 특히 이제 친숙하지 않은 것을 회피하려는 동물의 이런 습성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것을 피하는 동물의 습성이 있는데 이게 좋지만은 않다. 그렇죠? 새로운 것에도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과 그리고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1번이죠. 아주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이죠.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서. 2번은 생존 전략인데요. 하네싱 한다는 것은 뭔가 착취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인데 자연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략 아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싸우는 관계래요. 뭐 자극과 반응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get accustomed to는 뭐뭐에 익숙한이란 뜻인데 위험이 없는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의 필요성, 위험한 것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일단 개념인데 이런 동물들이 한정된 이익을 얻어내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21단이 3번이네요. 이 문제까지 보면 이제 한 바퀴를 돌린 건데 이 글은 뭐 인물에 관한 설명이라서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흑인 발명가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주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빌 T. 우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랜빌 T. 자. 잠시 글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랜빌 T. 우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인 발명가가 어떤 연대기로 살아왔는가, 그죠? 그 과정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글이라서 사실 이 문제는 변형 문제로 거의 안 쓰는 편이었어요. 자,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너의 진심을 따르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번이 적절합니다. 자, 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 혼자서 생성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looking under the lines 음이 자주 나온다고 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찾는 경향이 있다. evidently 분명하게 manifested 증명된 또는 드러난 문제들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치? 이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학자들이 입증되지 않은 과학 접근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바꿀 수가 없대요. 현상을 바꾸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지금 저 밑줄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은 조언이 되는데 더 많이 그런 주제들, 그죠? prospect in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는 주제에 집중을 하자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직면한 연구가 어려울수록 그들이 더 많은 기초과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런 내용 아니죠. 8번 일치하지 않는 거, 뭐 한글 보기라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글 아까 우리 봤었던 동물의 습성 정답은 5번이죠. 익숙하지 않은 대상에 즉각적인 위협을 줄 수도 있으므로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각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건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빅데이터 요약을 하는 요약문이 항상 가장 어렵죠. 빅데이터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manual이라는 거는 수동으로 손으로 직접 한다는 얘기고 인간의 개입 없이가 맞겠죠. 3번입니다. 뭐 희생이나 편견은 어울리지 않죠. 10번 요지 한글 보기라서 어렵지 않게 4번 고를 수 있죠. 검증과 관찰이 어려운 문제도 연구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으니까 11번 요지 영어 요지네요. 얘는 자
동물들의 습성 얘기인데 잘 봐야 돼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자, 1번. 자, 적응하는 반응이래요. 새로운 자극에. 그것이 위험하다, 동물에게. 뭐 특별히 적응하는 반응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 2번 고른 친구도 많을 건데, 피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야생동물에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긴 해. 이 말을 얘기를 했고, 이 말은 초중반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주제에 가깝지만 이 후반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2번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보다 더 확률이 높긴 해요. 자, 일단 2번 더 보시고 3번. 동물들은요, cannot be too careful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친숙하지 않은 자극들을 대처하는 것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2번보다는 좀 부족하고요. 4번 no matter how 무슨 뜻이죠?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아무리 자주 일어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것이 위협을 가할. 이거는 좀 부족하고요. 5번 habitation 습관, 습성이죠. 습성 우리 주제에서 얘기했었던. 근데 어떤 습성이냐면은 친숙하지 않은 것이 친숙한 것으로 되어가는 그런 습성이 동물들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 자극에 대한 두려움을. 자, 이게 후반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중반 후반까지 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 2번보단 5번이다. 오케이. 21번 어려운 주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제목이고요. 빅데이터. 네, 이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기기에 의해서 모아지는 빅데이터의 원천입니다. 13번의 주제. 자, 학자들에 대한 내용. 정답 4번이죠. 필수적이가 중요하지만 덜 관측된 것들을 학습하고 연구할 필요. 14번. 자, 여기는 또 함축 의미가 좀 다른 게 잡혀 있죠. Almost all animals habituate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거의 모든 동물들이 안전한 자극에 대한 자주 일어나는 안전한 자극에 대한 어떤 습관을 하는 습관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습관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4번이 되겠죠. 동물들이 일단 한 번 겉보기에 위험한 물체들에 적응이 되는데 언제? 그것도 반복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었을 때 4번이죠. 이번에 바이폴라라는 것은 양극의라는 뜻이에요. 양극성. 양극의 반응이래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그것이 흔하다. 뭐 양극의 반응을 하는 부분이 안 나고요. 동물들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반응을 하는데 그들이 intrinsically라는 것은 뭔가 본능적으로 하던 대로 반응을 한다. 계속 하던 대로 하진 않죠. 그것이 아무리 친숙하지 않더라도 결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언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밑줄과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4번 때문에 안 되겠고, 자극이 더 새로울수록 동물들이 적응하는데 쉬워지진 않아요. 이것이 반복돼야 적응이 되는 거라서. 15번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 문제는 쌤이 봤을 때 요지 문제가 특별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21강에서 빅데이터인데 보세요. 1번 보면 빅데이터 시스템인데 모든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이 없이 작동된대요. 자, 인간이 없이 데이터를 모으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서 기계가 뭐 자기가 스스로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데이터를 다 혼자 모아서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 그래서 1번을 일단 둬야 돼요. 너무 극단적이야. 2번은 빅데이터 시스템이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대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건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빅데이터 이전의 시스템인데 인간의 개입이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뭐 맞는 얘기인데 요지로 이 빅데이터가 아닌 내용이 전통적 데이터 내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4번. 일단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컬렉션과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 완전히 자유롭진 않대요.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죠? 틀렸고. 빅데이터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모으고 저장한대요, 데이터를. 인간의 창조하는 인간이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그러니까 5번이죠. 그러니까 1번과 5번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좀 과장입니다. 16번 갈게요. 자, Looking under the light 한 오늘 한 3번 정도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렵지 않게 3번 찾을 수 있죠. 네, 쉬운 문제만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 자, 게이트웨이 문제, 요약문. 비록 동물들이 자, 이 요약문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요약문에 있는 단어가 어렵고요. 여기 있는 단어도 진짜 어려워요. Entrench, attenuated 이런 단어는 선생님들도 거의 모르는 단어인데 정말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사전을 찾아서 넣어놓은 단어입니다. 이 avert라는 단어도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피하다는 뜻인데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피하려고 하는 거. 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단어였고 그래서 A는 이런 것이 내재화되어 있다. 습득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뭔가 결핍된 것도 아니고 습관적이다까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공포와 vigilance라는 거는 경계심인데 이런 경계가 새로운 것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습관에 의해서, 습성에 의해서, 그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신속해지는 습성에 의해서 약화된다, 뭐 적응이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entrenched라는 거는 단단히 자리가 잡는데요. 단단히 자리가 잡히는 거야. 자리가 잡히진 않죠, 그쵸? 이게 희석되죠, 탈락. attenuated라는 단어가 약화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diminish라던가 여러 가지 그 약화된다라는 뜻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굳이 안 쓴 이유 뭐가 있습니까? 답 고르지 말라고 틀리라고. stationary는 고정된다 또 안 되겠죠. 그래서 entrench 정도의 단어는 알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다 이상하다 해서 4번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역시 요약문 어렵게 만들고 작정하고 만들면 정말 어렵습니다. 18번 요지로 완성 적절한 거. 네,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가 퓨틸하다라는 것은 헛된이라는 뜻인데 헛되지 않다. 그리고 피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 19번 요약아 또 요약이네요. 자, 이것도 만만하진 않았어요. impelliment라는 단어는 위험이란 뜻인데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진 않죠. 이런 더 큰 A가 이런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에 놓여 있대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어떤 밝은 빛 아래에서만 답을 추구할 수 있는 질문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좀 마이너스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 위험이 맞겠고 그래서 중요하다. 이 학자들이 찾는 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덜 distinguishable 식별된 구별된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베이직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맞겠고 트라이비아라는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하찮은 것이 놓여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looking under the line 이거는 이제 뭐 눈 감고 맞출 수 있을 수준이죠. 5번이죠. 쉽게 해결되는 질문만 집중하는 것. 자, 21번 주제. 자, 이쪽에 이제 문제가 몰려 있거든요. 자, 확실히 이 문제 많이 나왔다고 쌤이 얘기했죠. 자, 정답 얘는 2번이고요. 그쵸? 탐구하기 어려운 영역을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살짝 까다로운데 So should he have restrained himself from devising it? 그래서 그가 제안했어야만 하는가 스스로를 그것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에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실용받을 가치가 있다. 23번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고요. 어렵지 않게 3번이죠. applaud 한다는 것은 박수를 쳐주는 건데요. 더 어려운 질문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란 내용이고 마지막 요약문 자, 이 과학자들에게 그치 어려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과학자들에게 뭐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뭔가 추가적인
뭐 보조금 같은 걸 인센티브로 얘기하기도 하고 좀 더 어떤 이득을 주자, 그지?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인센티브스가 아주 적절하고요. 허슬리티는 적대감인데 절대 안 되죠. 자, 그들보다 어떤 사람들 이미 쉽게 측정 가능한 거, 그죠? 여기는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21강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좀 더 어려운 유형인 어법이나 어휘, 서술형 같은 문제들 더 풀어봐야 되겠죠? 쌤이 이제 영상 업로드 된 거 추가적으로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의 카페에 있는 파이널 문제까지 풀면서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